안녕하세요. 제가 잠시 겸직 신청 등등의 문제로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이 뉴스 건은 너무 중요한 뉴스여서 짧은 영상으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2월 16일 블루버드 바이오는 컨퍼런스 콜에서 지중해성 빈혈에 대한 진테글로의 유럽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겸상적혈구증 유전자 치료 임상 1, 2상 프로젝트인 HGB-206, BB1111의 세부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에서 지중해성 빈혈 치료제를 투약받았던 환자 2명이 백혈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HGB-206 프로젝트도 제가 전에 설명드린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와 마찬가지로 엑스비보 방식으로 유전자 치료를 해서 겸상적혈구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임상이었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크리스퍼 기술이 아니라 렌티바이럴 벡터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HGB-206 프로젝트는 이미 유럽에서 허가된 HGB-207, 즉 진테글로와 같은 렌티바이럴 벡터인 BB305 렌티바이럴 벡터를 사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백혈병 환자는 HGB-206을 투여받은 지 5년 후에 AML, 즉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블루버드 바이오는 렌티바이럴 벡터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백혈병 환자는 마찬가지로 HGB-206을 투여받았고 지난주에 MDS, 마이엘로 디플라스틱 신드롬 판정을 받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테글로가 HGB-206, 즉 BB1111의 세부 프로젝트와 동일한 렌티바이럴 벡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먼저 회사에서는 이 두 치료제에 대해서 둘 다 잠정 투약 중지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벡터는 제가 유전자 치료제의 내용을 다루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로 편집할 유전자를 몸속으로 운반해주는, 세포 속으로 운반해주는 일종의 캡슐, 택배 상자 같은 것입니다. 크리스퍼 기술이 없는 회사에서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증식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바이럴 벡터로 유전자를 세포로 전달합니다. 즉 LNP와 달리 바이럴 벡터는 그 자체가 유전자 편집 도구인 셈이죠. 블루버드 바이오의 렌티바이럴 벡터는 HIV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드는데요. 바이러스가 세포 유전자에 자신의 유전자를 끼워 넣을 때 쓰는 효소인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인테그레이즈의 유전자와 세포 유전자에 끼워 넣을 유전자를 바이러스의 캡슐에 넣어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벡터가 적혈구 줄기세포가 아니라 백혈구 줄기세포로 유전자를 전달하고 의도치 않은 부분에 유전자 편집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백혈병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블루버드 바이오 측에서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 환자의 다른 문제 때문이거나 유전자 치료 시술 중에 사용되는 골수, 부설판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것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설판 프리컨디셔닝 과정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와 버텍스 파마스티컬의 겸상적혈구증, 지중해성 빈혈 유전자 치료 과정에서도 똑같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모든 혈액 관련 엑스비보 유전자 치료법이 똑같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만약 블루보드의 주장처럼 렌티바이럴 벡터가 아니라 이 부설판 프리컨디셔닝 과정의 문제로 백혈병이 발생했다면 FDA는 좀 더 엄격하게 엑스비보 유전자 치료제를 심사 및 허가할 것입니다. 정말 죽을 위기에 놓여 있지 않으면 이 수술을 받을 수 없도록요. 현재의 엑스비보 방식의 유전자 치료법에서는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 되거든요. 이 부설판 프리컨디셔닝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제 업계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FDA 심사 기간이 엄청나게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알로제닉한 방식을 쓰면은 골수를 비워내는 프리컨디셔닝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더 훨씬 약한 수준으로 거쳐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겸상적혈구증 치료제나 지중해성 빈혈 치료제에서도 알로제닉한 방식을 도입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서 만약에 이 문제가 바람이 원인이라면 알로제닉한 방식으로 임상을 시작해 보는 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만약에 블루버드 바이오의 주장과 달리 이 렌티바이럴 벡터에 의한 문제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나 버텍스 및 다른 카티셀 테라피 업체들에게는 다행인 일이 될 것입니다. 렌티바이럴 벡터의 문제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렌티바이럴 벡터가 세포에 특이적인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한 DNA 자리에 유전자 편집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FDA 역시 이 렌티바이럴 벡터를 사용한 유전자 치료법에 대해서 항상 CMC 서류를 더 요구하는데요. 특히 한 세포에 얼마나 많은 유전자가 벡터에 의해 전달되었는가를 보는 벡터 카피 넘버를 면밀히 살펴보는 편이에요. qPCR로 정량 분석을 했을 때 너무 많은 카피 수가 있다면 다른 중요 부위에 유전자가 끼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CMC 수정, 즉 제품 설계를 다시 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죠. 현재 블루버드 바이오는 환자의 유전자를 통해 잘못된 유전자 편집이 있지 않았는지, 그것이 백혈병을 일으킨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수주 내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고요. 만약 블루버드 바이오의 주장처럼 부설판 프리컨디셔닝이 문제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렌티바이럴 벡터를 사용한 회사들 뿐만 아니라 엑스비보 유전자 치료제를 구현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구제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블루버드 바이오는 혼자 죽고 싶지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렌티바이럴 벡터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설판 프리컨디셔닝은 모든 골스 이식 환자들도 받는 처리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된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긴급 뉴스 전달을 마치고 조만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